예전보다는 이제 이혼율이 각 가정이 좀 늘었죠. 국내 이혼 가정들이 많은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지급 문제가 또 좀 쉽지 않습니다. 미지급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어느 정도 확률입니까? 네,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양육비는 내가 돈을 다 쓰고 나머지 남은 돈으로 지급해야 되는 돈이 아니라 사실 가장 먼저 지급해야 하는 돈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제 양육비 이행법원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혼 모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금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비율이 33%에 불과하고요. 이혼 모의 경우에는 53%, 이혼 부의 경우에는 59% 정도로 다 한 50%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절반 가까이는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치 명령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이제 일신을 이제 가둬둘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감치 명령을 경찰이 접수한 건 655건인데 최근 3년간 이제 미집행이 583건에 달한다고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양육비를 받으려면 보통 양육권을 갖고 있는 부모가 상대에게 양육비를 청구해야 되는 건데 양육권과 양육비를 결정하는 기준 이게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 부부에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에 이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일단 양육권자, 친권자가 지정이 되게 되고요. 귀책 사유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귀책 사유와 더불어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누가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냐를 놓고 재판부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양육비는 이제 양 당사자 두 사람의 소득 그리고 이제 아이의 나이, 연령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양육비 결정에 관한 기준표도 이제 우리나라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반적인 요소들을 참작해서 양육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내고 싶어도 진짜 소득이 없어서 소득이 0원이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쪽, 그러니까 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 이 양육비 합산에 관한 이 표를 보게 되면요. 두 부모, 그러니까 부와 모의 합산 소득을 갖고 일단 계산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오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난 아예 소득이 없으면 그렇다면 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소득이 없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일을 하든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지급해야 되는 게 양육비입니다. 내가 소득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이 총 소득에 대해서 나의 기여분만큼은 내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거든요. 적어도 30만 원 정도는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거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뭐 미지급률이 이렇게 높은데 강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산권을 어떻게 뭐 청구를 하든가 해서요? 맞습니다. 사실 강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은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효적인 대책과는 좀 별개로 일단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거든요. 좀 몇 가지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고 해서요. 이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배우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은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을 나에게 직접 양육비를 받을 사람에게 그 일부분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양육비 이행 담보를 위해서 담보 제공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행 명령, 양육비를 이행하라고 법원에 이행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이 경우에 이제 여러 차례 양육비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명단으로 지금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다는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강제 집행, 양육비 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이제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면은 운전면허 발급을 취소한다거나 출국 금지를 한다거나 하는 조치도 들어와 있지만요. 앞서 이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이 감치 명령이 내려지기까지가 호락호락한 절차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조치들은 나와 있지만 이게 실행에 이르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많은 상태라 여전히 양육비 미지급이 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되겠지만 아이는 키워야 하니까요. 그렇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소송까지 간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네, 양육비 무조건 지급해야만 하는 돈입니다. 이 양육비는요,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이혼한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이혼한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나의 아이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이제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는 인식이 일단 필요하고요.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라면 지금 내가 어떤 방식,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뭐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 직장에 직접 청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 재산 등의 강제 집행하는 방식 등 좀 최대한 법적인 조언을 받으셔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좀 이행을 강제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임주혜 변호사와 생활 법률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